안녕하세요, 박민수 박사입니다. 오늘은 근육을 망치는 4가지 습관적 행동들, 2가지 이상이면 아무리 운동해도 근육이 늘지 않고 오히려 빠집니다. 그런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균 수명이 9.7세, 숫자로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100세 시대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80살, 90살을 넘어 사는 것은 남의 일이 아니고 모두의 일이 되었습니다. 과연 우리 80세, 90세가 되었을 때 가장 바람직한 건강, 인생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고 싶은 것을 자기 두 다리로 얼마든지 갈 수 있고, 하고 싶은 운동을 편하게 할 수 있고,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먹으면서 자기의 생각과 판단으로 온갖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인간이 어떻게 보면 90세, 100세에 접어들었을 때 우리의 로망이자 이상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이 바로 근육이죠. 근육은 우리를 받쳐주는 우리 몸의 기둥이자 주춧돌이라고 생각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오늘 내가 지킨 근육 1g이 나의 평생을 좌우한다, 그렇게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러려면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은연중에 자기도 모르게 근육을 망치고 있는 습관들이 있는데, 이것을 반드시 잡아내서 그것을 점점 더 고쳐 나가야 됩니다.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근육 망치는 첫 번째 습관, 과연 무엇일까요? 1번은 안 먹고 운동하여 아미노산 풀을 고갈시킨다. 자, 아미노산 풀이 고갈되게 되면 근육을 분해해서 아미노산 풀에 채워야 되는 거죠. 아미노산 풀은 뭐냐면 우리 간에 있는 우리 몸의 아미노산 창고입니다. 수영장처럼 이제 이렇게 하나의 어떤 풀을 이루고 있다는 거죠. 이 아미노산 풀에서 꺼내서 근육도 만들고, 효소도 만들고, 호르몬도 만들고, 면역, 세포도 만들게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안 먹고 운동하게 되면 이게 아미노산 풀이 이렇게 채워지지가 않죠. 비게 되고, 그러면 이것을 비게 된 아미노산 풀을 채우는데 가장 만만하고 동원하기 쉬운 우리 몸의 신체 기관이 바로 근육이라는 거죠. 근육에서 분해해서 오히려 운동의 에너지로 쓰게 되고 활동의 에너지로 쓰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것 아미노산 풀을 이해하려면 단백질의 분해 경로를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단백질을 섭취하게 되면 위에서 염산과 펩신의 작용으로 분해를 시키죠. 작은 창자로 이제 내려와서 췌장에서 분비된 단백질 분해 요소를 통해서 아미노산으로 잘게 쪼개지게 됩니다. 그럼 이 쪼개진 아미노산은 장점막으로 흡수되어서 간 문맥을 타고 간으로 운반되어서 간에 아미노산 풀이라는 하나의 아미노산 집합지, 아미노산 거주지를 만들게 되는데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어떤 효소, 항체, 면역, 근육을 만드는 이런 동적인 편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루 약 250에서 300g의 단백질이 합성 분해되고, 이 중에 6분의 5 정도가 재사용됩니다. 250에서 300g이면 엄청나게 많은 양은 아니죠. 그래서 제가 단백질을 섭취할 때 매일 꾸준히 섭취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이것이 비게 되면 이렇게 참담한 우리 몸의 빈곤의 악순환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언제 근육의 최대 성장점이기도 하면서 기회이기도 하면서 위기이기도 하냐? 바로 운동할 때죠. 자, 운동할 때 우리 건강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서 일부가 저지르는 가장 많은 실수가, 나는 살을 빼기 위해서 운동한다, 다이어트를 위해서 운동한다. 그러니까 운동하는 동안 어떻게 하죠?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근육에서 빼서 이제 에너지원으로 쓸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운동이 근육을 오히려 망친다는 거죠. 자, 운동할 때 이제 이렇게 아무것도 먹지 않는 가장 큰 하나의 원인이 보면, 운동 끝나고 나면 체중계에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체중계에 잘 보여야 되잖아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중계에 잘 보이는 게 다이어트가 아닙니다. 자기 몸에 잘 보이는 것이고, 결국은 살 빼기 위해서 운동하지 말고 근육을 늘리기 위해서 운동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살을 빼는 데로 도움이 된다는 거죠. 20대, 30대 때 근육이 굉장히 풍부한, 근육이 많은, 넘쳐나는 그런 어떤 비만인들 같은 경우에는 먹지 않고 운동하는 게 크게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40대, 50대를 넘어가는 중년에서는 먹지 않고 운동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근육의
굉장히 신뢰를 하는 것이다. 근육의 문제를 일으키는 행위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기 전에는 비스켓, 달걀, 우유 같은 것들이라도 간단하게 드시고요. 운동하는 중간에는 수분 섭취를 원활하게 해야 됩니다. 물을 먹지 않고 체중계에 잘 보이려고 탈수 상태에서 운동하게 되면 오히려 근육에 피로물질, 노폐물, 염증 물질이 쌓이면서 근손실을 가져오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운동 후에는 반드시 단백질을 보충해 주셔야 되는데요. 운동 후 6시간에서 12시간이 근육 형성의 골든 타임입니다. 그 시간에 단백질을 섭취해 주게 되면 근육이 무럭무럭 자란다는 거죠. 근육을 망치는 두 번째 사소한 습관 무엇이 있을까요? 다이어트 시에 수면이 부족한 상태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즉 잠을 자지 않거나 잠을 못 자는 거죠. 이렇게 되면 지방보다 근육이 빠지게 됩니다. 자, 그 이유는 수면 부족, 특히 5시간 이하로 이렇게 잠을 자게 되면 인슐린의 기능이 떨어지는데요. 인슐린은 우리 몸의 근육에 에너지를 집어넣는데 가장 중요한 호르몬 중에 하나고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늘어나게 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은 근육을 감소시키는 그런 어떤 작용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스트레스 많이 받는 사람들이 근육이 점점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다이어트를 할 때는 충분한 수면을 보장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체중이 줄어들면서 지방 위주로 체중이 줄어드는 거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비만약을 처방받으시는 분들 중에서 비만약의 작용으로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반드시 확인해서 약을 줄여주거나 어떤 불면증, 부작용이 적은 약물로 교체해주기도 합니다. 근육 망치는 사소한 습관 세 번째, 운동하거나 배고플 때 식이섬유나 견과류 대신에 아이스크림이나 빵 등을 먹는 거죠. 자, 아이스크림이나 빵 등을 먹게 되면 배가 고프니까 운동하거나 그냥 배가 고프면 아이스크림, 빵 등이 먹기가 편하죠. 그래서 먹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인슐린 기능이 떨어지면서 우리 근육 쪽에 에너지를 포당 넣어주는 글루트4의 기능이 감소하게 됩니다. 더불어 이렇게 아이스크림이나 빵 등을 먹고 식이섬유나 견과류 어떤 섭취가 부족하게 되면 견과류는 오메가3 지방산이 근육의 염증을 줄여주는데 굉장히 중요한 작용하고요. 식이섬유가 부족해지게 되면 식이섬유는 프로바이오틱스의 먹이가 되어서 포스트바이오틱스 중에 가장 중요한 단세 지방산을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 단세 지방산이 근육으로 들어가는 영양소의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자, 단세 지방산은 제가 계속해서 강조했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포스트바이오틱스, 즉 프리바이오틱스의 먹이죠. 프로바이오틱스가 프리바이오틱스를 이용해서 만들어내는 대사산물이 포스트바이오틱스인 거죠. 자, 특히 단세지방산은 암세포의 자가사면, 비만 억제, 활성산소 등의 역할을 하게 되고요. 에너지 공급 및 대사 조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육세포가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특히 부티레이트는 근육세포의 대사활동을 원활하게 하면서 에너지가 잘 사용돼서 근육이 성장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거죠. 단세지방산은 인슐린의 기능을 호전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뇨가 있는 분이 근육이 잘 늘지 않아서 고민일 때는 유산균과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를 해야지 근육세포 안에 포당이 적절하게 들어가면서 근육세포가 자랄 수 있는 에너지가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당뇨는 우리 몸에 필요한 포도당을 세포 속에 넣지 못해서 세포는 점점 빈약해지고 굶고 혈액 속에 넘치는 들어가지 못한 포도당이 혈액 속에 돌아다니면서 우리의 혈관을 망치다가 소변으로 빠져나오는 에너지 대사의 불균형의 병입니다. 자, 이것을 해결하는 데는 식이 섭취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항상 거꾸로 식사법을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그것 못지않게 우리 몸에 있는 포당을 잘 받을 수 있는 거대한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창고 중에 하나인 근육을 늘리는 것입니다. 더불어 이제 단세지방산 같은 경우 프로바이오틱스가 식이섬유를 이용해서 만드는 포스트바이오틱스인 단세지방산 같은 경우는 장, 뇌, 축, 장과 뇌 연결을 통한 호르몬 분비에 도움을 주게 되는데 특히 성장 호르몬의 분비 촉진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성장 호르몬은 우리 몸의 근육을 자라게 하고 지방을 태우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근육을 망치는 네 번째 사소한 습관 뭘까요? 40대 이후에 중년들이 식사를 자주 거르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두 차례 간헐적 단식, 의도한 간헐적 단식이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폭발하고 있는 식탐이나 자기의 잘못된 식사 습관을 바로잡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는데요. 40대 이후 근손실, 근육 감소가 일어나는 시기에 자주 이제 식사를 거르게 되면 그것 자체가 에너지의 불균형을 일으키게 되고, 그래서 근감소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중요한 것은 골고루 모든 음식을 천천히 규칙적으로 새끼를 섭취하는 것이 건강관리의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환자분들 중에서,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 입맛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는 이제 그렐린 분비의 기능이 떨어진 거죠. 그렐린은 위장에서 나오면서 식사를 하도록 입맛을 돋구는 호르몬인데요. 이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자꾸 결식을 하게 되면 그렐린이 나왔는데도 식사를 하지 않네. 그래서 그렐린의 어떤 분비 자체가 억제가 된다는 거죠. 그렐린 분비 자체가 없어진다는 거죠. 입맛이 없는 체질로 점점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입맛이 없더라도 새끼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다 보면 소화효소의 분비뿐만 아니라 그렐린 호르몬의 분비도 원활하게 된다는 장점이 있으니 반드시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근육을 망치는 4가지 습관적 행동들, 2가지 이상이면 아무리 운동해도 근육이 늘지 않고 오히려 빠집니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은 근육이 연금이다, 그런 신념 아래 근육부자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신 그런 어떤 생활 습관을 가지고 계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근육 1g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어떤 습관들을 점검하고 고쳐나가는 그런 구독자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은 행복이다. 근육은 연금입니다. 감사합니다.